여러분, 지난 영상 보셨나요?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만요. 왜 금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서신다면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이 5천년 동안 왜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금투자 타이밍인지 쉽게 설명해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바로 실전편입니다. 골드바를 사야 하나요? 금반지도 금투자가 맞나요? 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나요? 여러분, 금투자도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금이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0일 수도 있고 22%를 낼 수도 있습니다. 편의성도 다르고 숨겨진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산의 약 5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가져가면 좋다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비율은 ETF로 채울 수도 있고 금 현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즉,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자산의 일부를 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담아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금 투자 7가지 방법을 완벽 비교하고 세금과 숨겨진 비용까지 싹 정리해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금 투자 진짜 끝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 투자 7가지 방법 완벽 비교. 금 투자 방법은 크게 7가지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KTX, 비행기, 버스, 자동차로 나뉘는 것처럼 금 투자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각각 속도, 비용, 편의성이 다르죠. 방법 첫 번째, 실물 금. 말 그대로 진짜 금을 손에 쥐는 겁니다. 금은방에 가서 금괴나 금반지를 사는 거죠. 장점으로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내가 진짜 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10%가 바로 붙습니다. 100만원짜리 금을 사면 110만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금은방 마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는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보관도 문제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 걱정,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면 연간 비용이 또 나갑니다. 결론은 실물 금은 투자보다는 기념품이나 장신구 성격이 강합니다. 방법 두 번째, KRX 금현물. 증권회사에서 금현물 계좌라는 특별한 계좌를 열고 1g 단위, 즉 10만원 단위로 금을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현물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 그냥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장점으로는 이게 진짜 금 투자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부가세도 없고 수익에 세금도 없습니다. 마치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기분입니다. 단점으로는 실물로 금을 뽑아서 가져가고 싶으면 그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1g 단위로 사야 하니까 아주 소액으로는 투자하기 힘듭니다. 결론으로는 세금 면에서 보면 정말 최고의 방법이고 금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세 번째, 국내 금 ETF. 주식처럼 금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을 거래하는 겁니다. 예시로는 에이스 KRX 금연물 ETF, 타이거 KRX 금연물 ETF, 코덱스 골드 선물 ETF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접근성이 최고입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바로 시작 가능하고 ISA나 연금 계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어떤 ETF는 현물형이고 어떤 ETF는 선물형입니다. 쉽게 말해 현물형은 그냥 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선물형은 미래의 금값 계약을 추종하다 보니 실제 금값과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현물이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단점으로는 매매 차익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 결론으로는 사고 팔기는 편리하지만 세금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인 ISA 연금 계좌 IRP 안에서 매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 네 번째, 금통장 골드뱅킹. 은행에서 적금을 들듯이 금을 조금씩 사모으는 방법입니다. 0.01g, 즉 약 1000원 단위부터 살 수 있어서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진짜 쉽습니다. 은행 어플에서 금통장을 만들어서 사면 끝입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사고 팔 때마다 1% 낼 정도를 떼어가고 수익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 결론으로는 초보자가 맛보기로 시작하기는 좋지만 본격 투자용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방법 다섯 번째, 해외 금 ETF. 미국 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 금 ETF들입니다. GAD, IAU ETF 등이 있죠. 장점으로는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한국에서는 세금이 복잡합니다.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양도세, 직접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 배분 투자자에게는 매력적, 초보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방법 여섯 번째, 금 선물. 미래의 금값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파생 상품으로 레버리지, 즉 배수 효과가 큽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초보자에게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법 7번째, 금광주, 금광 ETF.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을 캐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뉴몬트, 베링마이닝이 있고 대표 ETF에는 GDX, GDXJ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금값이 오르면 회사 수익이 크게 늘어서 주가가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금값뿐만 아니라 인건비, 전기료, 환율 같은 비용에도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 금을 장기 투자하고 싶다, KRX 금연물. 소액으로 편하게 시작하고 금 투자 맛보기를 하고 싶다, 금통장 골드뱅킹. 주식처럼 간편 매매하고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싶다, 국내 금 ETF. 실물 만족감을 원한다, 금괴 반지. 글로벌 자산 배분을 원한다, 해외 금 ETF.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 선물 금광 ETF. 하지만 저는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골드뱅킹, 금 ETF, KRX 금연물에서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교통수단 고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세금과 숨겨진 비용의 진실. 자,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세금과 숨겨진 비용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세금 떼고 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월급에서 세금 떼고 실제 수령액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요. 자, 다음은 금 투자의 방법별 세금 및 비용 요약표를 첨부하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실물 금. 살 때에는 부가세 10% 플러스 공인비 마진 5에서 10%, 팔 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15% 이상 손해를 보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KRX 금현물. 사고 팔 때 수수료 약 0.3%가 붙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진짜 금괴로 받겠다 하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없으며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뱅크런처럼 KRX 금연물도 위험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금실물과 1대1 연동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제 금을 보관하고 딱 그만큼만 거래됩니다. 두 번째, 은행과 다릅니다. 은행은 예금으로 자금을 모아서 대출로 운용해서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면 뱅크런 위기가 생길 수 있지만 KRX 금시장은 보관된 실물 금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거래되는 현물 시장입니다. 예금 대출 형식의 만기 변환이 없고 재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뱅크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대부분은 현금화가 기본이고 인출은 선택입니다. 동시에 매도가 몰려도 그건 금 가격 변동의 문제이지 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모든 투자자가 금 실물을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물리적 병목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출 신청이 몰리면 금의 출고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건 물리적 절차 문제일 뿐 줄 금이 없다는 상황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국내 금 ETF. 세금으로 수익의 15.4%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세금은 무조건 붙는 상품입니다. 네 번째, 금통장 골드뱅킹. 사고 팔 때 수수료 약 1% 내외가 붙고 세금으로 수익의 15.4%를 떼어갑니다. 접근성은 최고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섯 번째, 해외금 ETF. 세금으로 연 250만원 초과 차익에 22% 양도세가 붙으며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달러로 투자해야 해서 환전 비용 발생합니다.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지만 세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여섯 번째, 금 선물. 세금은 기본공제 250만원 후 수익의 약 11%의 파생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험성이 커서 초보자한테는 비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금광주 ETF. 세금은 국내 ETF면 배당소득세 15.4%, 해외 ETF면 양도세 22%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원으로 금에 투자해서 20% 수익 2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볼까요? 미미한 수수료는 제외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실물금 처음에 15% 손해, 실제 수익 5만원. KRX 금연물 세금 0%, 실제 수익 20만원. 국내금 ETF 15.4% 세금, 실제 수익 약 17만원. 금통장 15.4% 세금, 매매 수수료 1%, 실제 수익 약 16만원. 같은 20% 수익인데도 방법에 따라 실제 손해지는 돈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투자 방법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별 맞춤 추천, 실제 시작 방법.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금 투자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완전 초보, 일단 경험부터 하고 싶어요.
답은 금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은행 어플에서 골드뱅킹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개설이 가능하며 0.01g 단위부터 월 10만원씩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팔 때 수수료 약 1%와 수익의 세금 15.4%가 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트보다 조금 비싸지만 언제든지 손쉽게 살 수 있죠. 상황 두 번째, 장기 투자하고 싶고 세금을 아끼고 싶어요. 추천은 KRX 금연물입니다. 증권사에서 일반 주식 계좌와는 별도로 금현물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1g 단위 약 10만원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부가세도 없어서 사실상 세금 프리존입니다. 주의할 점은 진짜 금괴로 받게 되면 부가세 10%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코스트코 회원권을 들고 가서 면세 가격으로 사는 느낌입니다. 일반 매장에서 사면 비싸지만 회원권만 있으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죠. KRX 금연물도 증권사 계좌만 만들면 장기 투자자에겐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상황 세 번째, 주식하듯이 편하게 사고 팔고 싶어요. 답은 국내금 ETF입니다. 증권사 주식 계좌에서 주식처럼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세금 최적화 팁으로는 ISA 연금 계좌로 매매를 하면 15.4% 세금을 뒤로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해결되니까요. ETF도 마찬가지로 앱 켜고 클릭 몇 번이면 금투자가 끝납니다. 정리하자면 완전 초보 및 소액으로 금투자 맛보기를 하고 싶다. 은행 어플로 골드뱅킹을 이용. 장기 투자 및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 증권사에서 금연물 계좌. 절세 계좌를 통한 자산 배분 및 ETF로 자산 배분을 원한다. 금 ETF 매수. 이전 영상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 금 ETF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한번 매매할 때 10만원 단위로 금을 매수한다면 금 ETF보다는 금 현물 계좌로 금을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다, 나는 절세 계좌에서 금을 모으거나 10만원 단위보다 적은 금액으로 금을 매수할 거다 하면 금 ETF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딱 하나 골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 투자 방법은 7가지나 되지만 결국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과 수수료에 따라 실제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투자 방법 선택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셋째, 완전 초보라면 금통장으로 시작해서 KRX 금연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최적의 루트입니다. 넷째, 절세 계좌를 통해 자산 배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절세 계좌에서 금 ETF를 매수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금 투자도 결국 실행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한 가지 방법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월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그때 금 투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경제가 낯선 분들도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투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 좀 해라.